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여기 제가 유자란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유자라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지요.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유림방송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두 유자이신 거죠. 유자. 그러면 이 유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 공자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실까요? 유유가친이 불가겁이라. 유자란 친할 수는 있어도 겁줄 수는 없는 사람이다. 가까이 지낼 수는 있어도 다그칠 수는 없으며 죽일 수는 있어도 욕되게 할 수는 없다. 대단한 말씀이죠. 유자란 그 유자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 유자를 욕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자의 거처, 그의 거처는 음란하지 않고 그가 먹는 음식은 기름지지 않으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좋은 집과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싶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고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걸려 넘어져서 망신을 당하는 것인데 그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를 욕되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과실, 그 사람이 유자가 무언가를 잘못할 수는 있는데 그 과실은 미세하게 변별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아주 큰 실수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혹시 이것 좀 실수 아닌가 뭐 따져볼 그런 일들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주 큰 실수가 없기 때문에 대놓고 그 사람 앞에 따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강하고 씩씩한 모습이 이와 같음이 있는 사람이 유자입니다. 이렇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자라는 존재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되게 할 수는 없는 사람. 대단한 자부심이죠. 근데 그러면 이런 유자의 자부심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시작이 바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저민입니다. 저민들이 바로 오늘날 유자의 시초입니다. 시초.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갑골점을 쳤던 기록입니다. 저민들이 점을 쳤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저민들이 무엇을 알고자 했나 하면 하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죠. 저민들은 이 갑골점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갑골점에 게시된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민들이 따르고자 했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저민들이 이 갑골점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 책을 탄생시켰습니다. 책. 오늘날 우리가 보는 책 있죠. 이 책의 시초가 뭐냐 하면 갑골문에 이 책자가 있습니다. 글자 책자. 이게 무슨 모양이냐 하면 갑골점을 쳤던 기록을 제가 모아 나갔다고 그랬죠. 미래의 점을 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끼리 모으고 모아 나가다 보니까 같은 내용끼리 모아서 그룹을 지어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책이라는 것입니다. 책. 연관이 있는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게 책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최초의 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책이 은나라 시절에 저민들이 만들어낸 것이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게 책이라는 글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민들이 또 탄생시킨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제가 저민과 유자 써놨는데 저민들 그리고 이 저민들이 어떻게 역사를 탄생시켰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갑골점으로 가령 이웃 부족과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 A라는 장수를 출정시키면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늘의 뜻을 묻고 이긴다는 하늘의 계시가 내려오면 그 장수를 출정시키는 거죠. 그 점쳤던 기록을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장수를 출정시켰더니 이겼다 졌다라는 결과를 기록해서 역시 보관했다고 했죠. 그렇게 보관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은나라 역사 기록이 되죠. 언제 A 장수를 출정시켰는데
역시 점괘대로 이겼다 또는 졌다 이런 기록들을 계속 모아 나갔기 때문에 그 기록을 모은 게 역사 기록이 됐죠. 예. 그래서 저민들이 사관, 우리 역사의 조선시대 때 사관들이 존재하죠. 임금 옆에서 역사를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들. 저민과 사관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민들로부터 사관이 탄생했고 사관들이 역사를 기록했던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유자의 뿌리가 저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민들이 책과 역사를 탄생시켰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저민들이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문치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문치주의를. 예. 저민들이 당시 그 중원 대륙을 다스릴 수 있었던 힘은 이 칼이나 활이 아니죠. 예. 점을 정확히 맞춘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래를 예측하는 힘, 그것을 가지고 통치를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이나 활로 통치한 게 아니죠. 무력으로, 폭력으로 통치한 게 아니죠. 근데 그게 기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런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죠. 그 동양과 서양을 비교할 때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동양이 문치주의를 굉장히 빠른 시점에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2,500년에. 서양은 사실 중세를 지배했던 기사, 귀족들이 무사들이죠. 무사. 칼과 창을 쓰던 무사들이죠. 그러니까 무력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서양에서는 뭐 17세기까지, 18세기까지 쭉 이어졌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동양에서는 기원전 뭐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문치주의가 확립된 거죠. 그런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바로 저민과 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민들이 남긴 기록, 그게 이제 역경, 주역, 역경 같은 말이죠. 역경인데요. 그래서 역경은 점치는 책이자 유학의 경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점치는 책이 경전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역경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데 뭐냐 하면 저민들이 그렇게 관찰한 기록을 압축하고 뭐 한 2000년 이상 세월 동안 압축하다 보니까 남는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가 그 64갈래 길을 제시했는데 그 길의 내용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도 최선이고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서도 최선인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만 좋고 개인은 희생해야 되는 길도 아니고 개인에게만 좋고 공동체는 망가지는 길도 아니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나로서도 내 인생도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이 내가 속한 이 나라도 가장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저민들은 처음에는 그 점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그 기록을 남겼는데 500년, 1000년, 1500년 그 기록을 압축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따라가야 되는 64가지 길이 있고 그걸 발견했죠. 그 길에서 따라가야 하는 법칙, 그 길을 가령 한 가족을 이루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한 가족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야 하는 법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패턴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거를 밝혀내서 정리해 놨는데 그 최종 결과를 보니까 나를 위해서도 최선이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최선인 길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경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조화롭고 이상적인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주역을 바탕으로 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교. 그런데 유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유교 말고 오늘날 다른 교들이 있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 불교와 기독교 대비했을 때 우리 유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유교는. 불교는 이 불교에서는 지금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나요?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사바세계. 사바세계가 무슨 뜻이냐? 참아내야 되는 세상입니다. 참아내야 되는 세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세상인데, 목불인견의 세상인데 참아내야 된다. 지금 이 세상을 참아내면 나중에 우리 이 부처님이 다스리는 서방 정토로 가서 내가 행복한 그 서방 정토로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이 세상은 참아내야 되는 세상이다. 그게 사바세계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이 세상은 그 인고의 시간이죠. 기독교에서도 나중에 하늘나라로 가서 천국을 가겠다는 게 기독교지요. 그거에 비해서 유교는 지금 여기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이상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이 어디서 왔는가? 주역에서, 이 역경에서 온 것입니다. 역경이 발견한 이 세상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그 따라가야 마땅한 64갈래 길이 있는데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를 기다리지 않고 죽고 나서 올 그 내세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세에서 이상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역이 제시한 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유교가 지금 여기의 종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종교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죠. 유교는 매우 독특하다. 어떻게 내세를 말하지 않고 지금 여기를 말하는가. 매우 독특한 종교라고 얘기하죠. 그런 유교의 특징이 바로 역경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자와 역경. 유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자의 자부심, 대단한 자부심이죠. 유자는 죽일 수는 있어도 그를 욕보일 수는 없다. 굉장한 자부심이죠. 그런데 그 유자의 자부심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뭐냐 하면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유자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죠. 아까 저민들이 거북점을 통해서 알고자 했던 것은 하늘의 뜻이지요. 유자들은 하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 길,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유자를 욕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기름진 음식을 욕심내지 않죠. 그 사소한 음식을 욕심낼 일이 없는 거죠.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유자의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냐? 바로 역경이 밝힌 길이죠. 주역이 밝힌 64갈래 길. 그 길은 바로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길이죠.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이상사회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유자입니다. 그리고 유자가 바로 군자죠. 군자. 그래서 앞으로 보시겠지만 주역의 주인공은 군자입니다. 군자. 그리고 주역의 내용은 군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근데 군자란 어떤 사람인가? 군자란 바로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죠. 성인의 가르침은 바로 하늘의 뜻이죠. 그 하늘의 뜻을 따라가려는 사람, 하늘이 제시한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자고 군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역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이죠. 여러분. 하늘의 뜻을 따라가려는 사람,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제시한 책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역경의 내용은 인간과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인간 세상의 결을 밝혔다. 사리라고 말씀드렸죠. 인간 세상의 결, 인간사의 그 타고난 결, 패턴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그 어떤 일이든 64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결국
따지고 보면 64가지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64가지에는 각각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패턴. 그 일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이죠. 그게 사리라는 것이고, 역경은 바로 그 패턴을 밝혀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존재 법칙인 것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존재한다. 이 세상이란 이런 곳이다 라고 밝혀놨다는 것입니다. 역경. 그리고 역경의 64갈래 길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이 군자죠. 군자고 우리 모두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에게 역경은 이 세상이 결이 어떻게 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걸 가르쳐 줌으로써 그 결을 타고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 세상의 결은 이렇게 나 있다. 너는 이 세상의 결을 타고 이렇게 나아가라. 그 결을 타고 나아가는 사람은 걸림이 없겠지요. 그래서 마땅히 따라가야 할 그 길, 가장 효율적인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역경입니다. 역경.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지금까지는 쭉 역경이 이런 책이다 서설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후로는 어떤 그 64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궤죠. 건궤입니다. 건궤. 건궤는 제가 한마디로 성장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건궤는 첫 번째 이 궤상을 한번 보실까요? 궤상. 이게 양효죠. 양효. 양효. 6효가 모두 양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기운이라는 거는 뜨거운 불덩어리죠. 그래서 궤상을 자꾸 보다 보면 이 건궤를 보면 뭘 느끼셔야 되냐 하면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순수한 양기운의 덩어리거든요. 음기운이 하나도 안 들어있죠. 근데 양기운의 기본적인 속성은 팽창하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팽창하고 더 커지려고 하는 게 양기운의 속성입니다. 순수하게 그 양기운으로만 이루어진 건궤는 그래서 성장의 법칙입니다. 성장의 법칙. 제가 동시에 인생은 6단계라고 써놨는데 이건 뭐냐 하면 성장의 법칙. 사람은 성장하는 존재죠. 그러므로 이 성장의 법칙은 그대로 사람이 인생에서 제대로 성장하려면, 자기를 제대로 실현시키려면 따라야 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법칙이 되는 거죠. 성장의 법칙. 이 건궤가 6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인생 역시 6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6단계를 단계를 잘 밟아 나갈 때 이 주어진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 내용은 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요거는 이게 1효사, 2효사, 3효사, 6효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6단계까지 있죠. 그다음에 여기 궤사입니다. 궤사는 뭐냐 하면 1단계에서 6단계를 종합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궤들은 다 이렇게 6개의 문장, 6개의 효사와 궤사해서 7문장인데 건궤와 곤궤만 특별히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한 문장씩 더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건궤의 특징은 그 사람의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성장하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창업을 한다. 그 가게를 창업했다. 가게를 잘 성장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가게를 잘 성장시키려면 따라야 하는 6단계의 법칙입니다. 성장. 아니면 나라를 경영한다. 우리나라도 계속 성장해야지요. 나라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6단계 법칙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성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좀 비과학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인생, 사람의 일생에도 적용되고 가게를 창업하는 거에도 적용되고 나라를 경영하는 거에도 적용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
갑자기 이걸 제시하니까 좀 생뚱맞으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점인들이 발견해낸 법칙이 이 과학과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게 한번 제시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프랙탈이라는 건데요. 프랙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부분이 전체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20세기 들어서 예일대 수학과 교수가 발견한 건데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이 그림 있죠? 이 소용돌이 치는 이 그림에서 이 작은 부분을 떼놓고 그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나 이거나 같죠? 이거의 어떤 한 부분을 떼내서 보면 부분인데도 전체하고 같습니다. 확대해놓고 보면. 그게 프랙탈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20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발견이 된 것인데 요즘 점점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우리 우주는 모든 것이 프랙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실까요? 눈 결정이죠. 눈 결정. 눈 결정,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확대하면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프랙탈입니다. 어떻게 프랙탈이냐? 이렇게 삼각형을 계속 누적시켜 나가면 이렇게 되죠. 여기 삼각형을 계속 누적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눈 결정은 뭐냐 하면 눈 결정의 작은 부분을 떼놓고 보면 결국 삼각형이 됩니다. 전체나 작은 부분이나 모두 삼각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요런 거 브로콜리 모양인데 요런 것도 프랙탈이다. 요즘 크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뭐냐 하면 줄 두 개 이렇게 계속 쪼개 나가면 브로콜리가 되죠. 그래서 브로콜리의 요 작은 부분을 요거를 확대시키면 다시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작은 부분이나 전체나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이나 전체나 같다. 이런 거 산호초 모양, 이런 거 프랙탈이고 아마존에 있는 열대우림의 강, 이런 거 이 전체 모양이나 이 부분이나 떼놓고 보면 부분이 전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치는 번개, 전체 모양이나 이 부분을 떼놓고 보면 역시 부분이 전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냐면 이겁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프랙탈이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의 법칙을 표현하는 구조가 바로 프랙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부분이 곧 전체이고 전체는 부분과 같다. 이게 프랙탈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건괴가 바로 프랙탈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일생에 적용되는 원리나 가게를 창업한 것에 적용되는 원리나 나라를 경영하는 원리가 같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의 하루의 생활도 역시 건입니다. 그 역시 건이거든요. 뭐냐 하면 이 시간도 역시 프랙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얘기해놓고도 지금 이게 이해되실지 않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점인들은 사실 프랙탈 이런 거 몰랐죠. 점인들이 이걸 알았다는 건 아니고 점인들은 오로지 이 세상을 관찰을 했고 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기록으로 남긴 것을 오늘날 현대과학이 발견한 프랙탈과 대조해 보니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2500년 전에 점인들이 이 세상을 정확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2500년 전에 이 세상을 관찰한 결과가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관찰한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쭉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건괴의 도입부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건괴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